폐암, 암의 성장은 멈춰요. 엔지오제네시스, 혈관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에 폐암 있고 여기에 폐렴 생긴 소견이래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 보시라고 잡아온 거고요. 소세포암은 림프노드 확장 소견으로 보여요. 그래서 상중격 확대된 소견 보이고요. 여기서 림프노드 되게 커져 있죠. 소견 보여요. 그래서 소세포암 치료도 수술로 거의 치료 못해요. 케모세라피 플러스 마이너스 레디오세라피, 케모세라피가 거의 중점이 돼요. 자, 골든S 사인 보이죠? 골든S 사인이 보이는 이유는 뭐라? 폐문부에 메스가 있기 때문에 골든S 사인이 보인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뭐 밑에 위에 무기폐, 여기는 무기폐 생긴 거죠. 무기폐. 여기 맨 위에 사진은 그 림파데노패시 좀 보이고요. 그 폐암이 여기 조그맣게 있죠. 그리고 여기는 SVC 신드롬 보여주려고 뽑아온 건데 엔지오제네시스래. 엔지오그래피상 이제 막히고 좁아졌고 SVC가 좁아진 소견 보이죠. SVC 신드롬이에요. SVC 신드롬의 가장 흔한 원인이 RUQ의 폐암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수술로 치료 못해요. 레디오스 테라피밖에 못해요. 여기도 정말 찾기 힘든 아주 작은 폐암 소견이 보이고요. 이것도 폐암 소견이래요. 참 체스트 엑스레이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전형적인 거 주어지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메스 소견 보이고 있고요. 폐포암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대요. 이거를 누가 폐암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보일 수도 있대요. 전이성 폐암, 여기저기 군데 있죠. 이것도 전이성 폐암이고요. 이것도 전이성 폐암인데 메스 소견 없어요. 여기 메스 소견 없어요. 심장 음영 안에 조그맣게 있어요. 근데 CT를 찍어봤더니 군데 체스트 엑스레이상이 이 정도 크기는 안 보여요. 이렇게 CT에 군데 전이암 소견이 보인 거예요. 이걸 또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작으니까 이거 혈관 음영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혈관이 이렇게 잘리면 길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잘리면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동그랗게 보인다고 다 메스 아니에요. 그 혈관 소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혈관은 페리페랄로 갈수록 좁아지면 좁아졌지 넓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변에 혈관 소견이랑 비교를 하면 돼요. 바로 주변이 혈관 소견보다 크다. 그러면 그건 메스예요. 똑같다. 그러면 그건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혈관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가는데 요게 이 정도 있으면 혈관 소견이에요. 왜냐면 여기 두꺼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폐암 치료. 일단 non small cell 캔서는 수술로 치료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수술할 수 없는 경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기출문제에 꽤 나왔어요. 아셔야 돼요. 어떻게. 간단하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T4는 중앙에 침범하면 다 T4예요. 종격동, 심장, 대혈관, 뭐 대동맥, SVC 이런 거, 기관 분기부, 칼이나 식도, 버테브럴 바디 다 중간이에요. 정중앙에 침범하면 다 T4예요. 정중앙에 침범한 경우에는 다 수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악성 흉수, 악성 심장막 삼출도 수술할 수 없어요. 중간에 있는 건 수술할 수 없어요. N3도 수술할 수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원발 종양과 같은 쪽에 있는 림프절 확대는 수술할 수 있어요. 그것도 중앙이긴 하지만 림프절은 다른 의미예요. 림프절은 중앙이긴 하지만 원발 종양과 같은 쪽의 종격동 폐문 림프절을 수술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원발 종양과 반대쪽에 있는 종격동 폐문 림프절은 수술할 수 없어요. 수술 못해요. 그리고 제가 이 수프라클라비큘라 림프노드 이거 버추스 노드 막 이래가지고 다른 안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쨌든 수프라클라비큘라 림프노드는 어디 나왔죠? 위암에 있나요? 예, 그쵸. 예. 위암에서도 수프라클라비큘라 림프노드는 악성 아주 안 좋은 소견이에요. 예. 똑같아요. 자, 생리적 병기 결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암은 다 괜찮아. 다 페리페랄에 있고 림프노드도 다 괜찮아. 수술할 수 있네?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가 괜찮아야 수술할 수 있어요. 이것도 기출문제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그러니까 수술 받을 만한 여건이 되냐의 문제예요.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 조절되지 않는 부정맥이 있을 경우에는 생리적 병기 결정으로 수술 불가능. FEV1이 1리터 이하일 때도 수술 불가능. FEV1이 많이 나와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중증 폐동맥 하이퍼텐션 때도 수술 불가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스몰셀 카시노마는 수술 절제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아요. 케모세라피랑 레이디오 세라피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폐암은 노스몰셀이랑 스몰셀이랑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SVC 신드롬은 런캐서나 림포마 등에 의해 SVC가 폐쇄됐을 때 SVC 신드롬이라고 해요. 가장 흔한 원인이 RUQ 폐암이기 때문에 여기 기술되어 있는 거고요. 주소는 쉬워요. 훅골라, 우측 흉통, 얼굴 부종 생기겠죠. SVC에서 혈액이 정체되니까 안면 흉도 생기고요. 팔의 부종도 생겨요. 가슴뼈, 표재성 혈관 확장, 경정맥 종착 다 혈액이 못 들어가서 그 임프레션 찍어내기는 쉬워요. 치료는 수술 못한다. 얘도 컨트라인디케이션이다. 레이디오 세라피를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폐에 관련된 질환은 끝난 거예요. 흉막과 종격동 질환이에요. 흉막과 종격동 질환은 물 찬 거 그리고 공기 찬 거 크게 두 가지만 아시면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치료는 당연히 빼내는 거. 빼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소라센테시스 바늘로 빼내는 게 있고 소라코스토미 가슴관을 박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언제 가슴관을 박느냐의 문제인데요. 정리를 하면 플레오랄 에퓨전은 소라센테시스가 먼저 적응증이에요. 근데 뭐 그 로뷸로 이렇게 막 형성이 되어 있거나 그럼 잘 안 빠져요. 그때는 소라코스토미를 받고요. pH랑 글루코즈 검사해가지고 7.2 이하, 60 이하면 그때 받고요. 그래서 플레오랄 에퓨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가 그거예요. 언제 소라코스토미 박느냐, 인디케이션. 그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기흉, 공기 찬 거는 그냥 소라코스토미예요. 복잡하게 아실 거 없어요. 제가 세세한 건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기흉은 소라코스토미 박는다 라고 하시면 돼요. 기흉은 그냥 박아요. 자, 에퓨전은 두 가지가 있죠. 삼출액이랑 여출액. 삼출액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감염에 의한 거예요. 감염에 의한 거. 트랜스레이트는 그 정수압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파라뉴모닉 에퓨전은 그 엑스레이트에서 가장 흔한 게 파라뉴모닉 에퓨전이고요. 트랜스레이트에서 가장 흔한 게 자심실 부전인데요. 기출문제는 파라뉴모닉 에퓨전만 나와요. 근데 임상적으로 가장 흔한 거는 자심실 부전에 의한 에퓨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별로 위험한 게 아니라 치료가 쉬워요. 그냥 이뇨제 주면 없어져요. 어쨌든 자심부전에 의한 폐부종이냐 자심부전에 의한 플레오랄 에퓨전이냐 치료는 똑같아요. 이뇨제로 빼주면 돼요. 자, 파라뉴모닉 에퓨전 이거는 폐렴, 폐농양, 기관지 확장증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걸 파라뉴모닉 에퓨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치료는 소라센테시스랑 안티바이오틱스를 써요. 감염이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근데 인디케이션 요 5가지에 해당될 때는 튜브 소라코스토미를 박아요.
페리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순서대로 기술하겠다 하면서 1번부터 5번까지 기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로큘레이티드, 플레이어라 플리드 이건 잘 안 빠진대요. 로큐 이렇게 소엽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잘 안 빠진대요. 흉수 pH가 10.2보다 작고 흉수 글루코즈가 60보다 작을 때는 소라코스토미를 받는 기준이에요. 이 두 가지는 수치니까 기출문제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수치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당연히 감염 증상이 있을 때 그람스텐 포지티브나 컬처 포지티브일 때는 소라코스토미를 받고요. 그로스퍼스 아까 얘기했죠. 모든 농약은 드레이니지예요. 엠파이에만 그러니까 그 플레어럴 스페이스에 찬 농약도 드레이니지예요. 폐 농약만, 폐 안에 생긴 농약만 메디컬 세라피를 해요. 단, KMND 안에서만. 그 이상은 제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튜브 드레이니지가 잘 안 되면 인트라플레오랄 스롬볼라이틱 세라피, 스텝토카이네이즈, 리로카이네이즈를 쓰면 되고요. 흉수소견 아시죠? 원래 이게 코스토 프레닉 앵글이 이렇게 슬림하게 예각을 이뤄야 되는데 여기 그림 보시면 뭉퉁해졌죠. 밑에 그림은 이제 치료하고 나서 예각이 살아난 거고요. 그래서 흉수 보면은 이렇게 라테랄 데쿠비투스라고 하죠. 그거 찍어서 흉수 저류된 소견 보면 되고요. CT는 당연히 등 쪽에 저류가 되어 있겠죠. CT는 당연히 이쪽에 저류되어 있어요. 이쪽도 이쪽이 뭉툭해졌죠. 예각을 안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흉수 소견이에요. 맨 밑에 건 치료된 거고요. 이게 또 놀랍습니다. 이것도 흉수 소견이래요. 옆간형 흉수래요. 맨 밑에 찬 게 아니라 옆과 옆 사이에 찬 거예요. 이렇게 폐렴으로 보이면 폐렴으로 보였지 흉수라고 보이진 않는데요. 이것도 흉수 소견이래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최대한 많이 뽑아온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셔도 돼요. 이것도 횡격막하 흉수 저류는 그 이쪽 예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횡격막하 흉수 저류는 저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데쿠비투스로 찍으면 이렇게 흉수가 이쪽에 저류된 소견을 보여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자, 수기흉은 물도 작고 기흉도 생긴 거예요. 기흉이 진짜 자세히 안 보면 모르는데 하여간 이렇게 라인이 보여요. 자세히 보면 라인 보이고 여기 얘가 사라졌죠. 코스토 프레닉 앵글 사라졌어요. 양쪽 다. 플레이럴 에퓨전 파라뉴모닉 플레이럴 에퓨전을 봤어요. 이제는 원인이 다른 거예요. 결핵성 가슴막염에 의한 플레오랄 에퓨전이에요. 이것도 기출문제 있어서 뽑아온 거예요. 진단은 아데노신 디아미네이즈가 45보다 크면 진단할 수 있어요. 이 수치를 외워두셔야 돼요. ADA를 주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흔하지 않게 나오는 수치들 좀 아셔야 돼요. 살코이도시스는 에이스가 50 이상. 결핵성 가슴막염은 ADA가 45 이상. 흔하게 나오는 수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풀려면 알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페리슨에는 ADA, 인터페론 감마, 혈액 PCR 양성 요게 나오는데 기출문제는 이상하게 첫 번째 것만 나오더라고요. 아실 분은 다 외우시고 알아서 하시고요. 치료는 그냥 당연히 그냥 한 개씩 쓰면 되고요. 10분만 쉴게요. 10분만 쉴게요.